안녕하세요. 오산대학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스케정 교수입니다. 오늘 패션 소재에서는 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교재 84에서 92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실의 굵기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실이 뭘까요? 네, 지금까지 수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섬유의 가늘고 긴 집합제를 실이라고 합니다. 실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를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연섬유와 인조섬유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요. 천연섬유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섬유의 길이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목화, 솜 얼마나 크기였나요? 보통 한 2에서 4cm 정도라고 얘기했고요. 마는 한 40에서 40cm, 한 1m 정도. 양털은 글쎄요, 한 이 정도 될까요? 한 10에서 19cm 정도. 이거에 비해서 겨는 좀 길었었죠. 800에서 1500m 정도였는데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몇, 마, 양목의 경우에는 굉장히 섬유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섬유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모아서 꼬임을 줘서 긴 실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짧은 섬유를 스테이플 섬유라고 하고요. 이 짧은 섬유를 가지고 만든 실을 방적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가요? 꼬임이 있죠. 왜냐하면 짧은 것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을 수는 없잖아요. 본드로 붙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짧은 섬유를 모아서 꼬임을 주어서 실을 만든 것을 방적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짧은 실을 모아서 방적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잔털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견사, 그리고 특히 인조섬유의 경우에는 끝도 없이 인위적으로 자르지 않으면 끝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긴 섬유를 필라멘트 섬유라고 하고요. 이러한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실을 필라멘트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필라멘트사를 보시면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필라멘트사가 있고요. 필라멘트사를 여러 겹 모아서 여기 있는 방적사처럼 꼬임을 줘서 만든 멀티 필라멘트 사도 있고요. 또 한 가닥을 가지고 만드는 모노 필라멘트 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는 방적사와 필라멘트 사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적사, 짧은 섬유를 가지고 만든 것, 필라멘트사, 긴 섬유를 가지고 만든 것, 실제 그림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적사를 보시면 어떤가요? 좀 뭔가 약간 까실까실한 느낌이 있고요. 뭔가 털이 있고요. 그쵸? 그래서 꼬임이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는 지금 필라멘트사는 굉장히 매끈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모노 필라멘트는 굉장히 매끈하죠. 그거에 비해서 요 필라멘트사는 조금 매끈하지 않고 약간 방적사 느낌이 납니다. 이러한 것은 인위적으로 방적사의 느낌이 나도록 필라멘트사를 가공한 것입니다. 실의 분류, 두 번째, 원료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섬유 종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면으로 만든 거는 면사, 마로 만든 건 마사, 모로 만든 거는 양모로 만든 건 모사, 이런 식으로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섬유를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합성섬유 할 때 합성섬유를 천연섬유랑 굉장히 많이 합성을 한다고 했죠. 같이 혼방을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혼방한 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섬유를 섞어서 방적한 것을 혼방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실의 올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 가닥의 실을 단사라고 하고요. 여러 가닥의 실을 합사 또는 합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실을 꼬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사, 합사가 있는데요. 합사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단사 한 올과 단사 한 올을 꼬아서 만든 이 합사가 있고요. 단사 세 개를 합쳐서 삼합사, 단사 네 개를 합쳐서 사합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사 두 개를 합쳐서 이합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합을 하는 네,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러한 것들도 가능합니다. 특히 장식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다양한 이러한 합사를 이용해서 장식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직사는 직무를 재직할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그리고 편성사가 있습니다. 니트를 편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직물과 니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세 번째, 재봉사. 저희가 봉제를 할 때 사용하는 실을 재봉사라고 합니다. 재봉사가 있고요. 자수를 놓을 때 사용하는 실, 자수사, 그 다음에 장식할 때 사용하는 실, 장식사가 있습니다. 특히 장식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닥의 단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직방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방사라는 것은 필라멘트 섬유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스테이플 섬유를 만들어서 면과 모사처럼 방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필라멘트 섬유에서 필라멘트사가 보시면은 모노필라멘트사는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근데 멀티의 경우에는 약간 방적사 느낌이 났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테이플 섬유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스테이플 섬유, 끝도 없이 긴 섬유를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방적사처럼 그 자른 몇 개를 같이 묶어서 꼬임을 주고요. 또 같이 모아서 또 꼬임을 주고 연결시키고 꼬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방적사 느낌이 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연섬유가 훨씬 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섬유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방적사의 느낌이 나도록 스테이플 섬유를 잘라서 방적사 느낌으로 만든 것이 직방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텍스처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저희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열 가소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열 가소성을 가지고 열과 힘을 가해서 네, 고정을 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플리츠를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의 경우에는 건축과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은 뭐였죠? 네, 아주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거. 루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열과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실을 가지고 저희가 섬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불구불하다. 갑자기 어떤 게 생각이 나죠? 네, 양모가 생각이 나시죠? 양모는 천연적으로 건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모가 이런 건축 때문에 굉장히 방적성도 좋고 함기량도 좋고 신축성도 좋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섬유도 이렇게 천연섬유와 비슷한 성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과 루프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건축과 루프를 만들어서 만든 실이 텍스처사하고요. 이렇게 만든 텍스처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축성과 함기량이 좋습니다. 당연히 텍스처사는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열 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벌크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벌크사는 지난번에 아크릴 섬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크릴 섬유는 나일론과 폴리스터와 조금 비슷한데, 근데 나일론과 폴리스터는 완전하게 고정이 되는데요. 아크릴 섬유는 완전하게 고정이 되지 않고 준안전성, 열에 대한 준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형태대로. 그래서 아크릴 섬유는 어떻게 하냐면 열을 이용해서 신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열을 통해서 순간 늘립니다. 이렇게 늘린 섬유와 일반 섬유를 같이 혼방을 해서 같이 실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열을 줘서 그러면 신장한 섬유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얘는 원래대로 줄어드는데 기존에 있던 정상 섬유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했는데 얘가 줄었으니까 얘는 갑자기 이렇게 꾸불꾸불한 자연적인 건축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벌크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아크릴 섬유 같은 경우 열을 이용해서 신장, 늘립니다. 늘린 섬유에다가 원래 기존의 섬유를 같이 섞어서 혼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신장됐던 섬유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늘어났던 것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늘렸던 것을 열을 가서 다시 줄여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이렇게 혼방이 됐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구불구불 같이 해야 있어야 되니까 이 긴 길이를 줄여야 되니까 구불구불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건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건축을 만들어요. 예, 이렇게 한 것이 벌키 가공이고요. 이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텍스처사와 비슷한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크사가 가능한 거는 아크릴 섬유만 가능합니다. 왜죠? 네, 열에 대해서 준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제조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게 그 제품의 특성이 이걸 통해서 제품의 특성이 딱 확연하게 나타나고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하죠.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다 많이 사용되지만 가격의 차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분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면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코모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카드사라는 것은 불순물과 짧은 섬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코모사는 콤이라는 것이 빛을 콤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빗질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불순물이 좀 있는 약간의 불순물을 제거한 것에 빗질을 하는 거예요. 네, 빗질을 해서 이러한 잔털을 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더 매끈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매끈하게 만든 더 고급 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좀 코모사에 비해서 조금 거칠고 광택이 떨어지는 반면에 코모사는 표면이 매끄럽고요. 광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카드사에서 코모사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잔털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량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과정이 하나가 더 생기고요. 중량이 더 줄어드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카드사로 만든 직물은 광택, 데님, 머슬린이 있고요. 호모사로 만든 옷감은 브로스크로스 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여기 카드사로 만든 것이 조금 더 저가이고요. 호모사로 만든 것이 좀 더 고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양모의 경우도 이 비슷한 과정이 있는데요. 양모도 마찬가지로 소모사와 광모사가 있습니다. 소모사는 양모 자체를 굉장히 가늘고 긴 양모를 사용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광모사는 좀 짧고 굵은 양모를 사용해요. 게다가 소모사의 경우에는 길링과 코빙, 그러니까 빗질을 하는 것들을 더 반복을 하고요. 광모사의 경우에는 길링과 코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모사의 경우에는 좀 더 표면이 매끄럽고요. 방모사의 경우에 좀 더 거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좀 더 여기 거치고 조금 더 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지만 좀 사진이 좀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소모사는 표면이 매끄럽고요. 방모사는 좀 더 조금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사는 이렇게 잔털을 얘도 마찬가지죠. 잔털을 없애기 때문에 좀 더 얇아요. 얇은데 그래서 개버딩과 트로피컬에 사용이 되고요. 방모사의 경우에는 잔털을 많이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트위드나 홈스펀, 멜턴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우에는 뭐 가격의 차이도 있지만 또 이제 코트를 만들 것인지 자켓을 만들 것인지 좀 더 두꺼운 옷을 만들 것인지 조금 더 얇은 옷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네, 소모사를 선택하거나 방모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소모사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방모사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모사는 좀 더 표면이 매끄럽고 고급지고 방모사는 함기량이 많고 조금 더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딱딱 정리를 잘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실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섬유의 가늘고 긴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필라멘트 사의 경우에는 계속 가느다랗게 뽑을 수 있지만 천연섬유에는 그런 스테이플사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꼬임을 줍니다. 네, 이렇게 꼬임을 주는 이유는 첫 번째, 섬유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실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섬유 간의 마찰을 크게 해서 강도를 높게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그냥 있는 거랑 꼬았을 때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장식사의 경우에는 특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에 꼬임을 주는 이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에 꼬임을 주고요. 실의 꼬임의 방향에 따라서 S 꼬임, Z 꼬임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S 꼬임은 뭐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꼽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아서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꼬아서 무슨 모양? S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S 꼬임은 우연이고요. 좌연. 이렇게 왼쪽으로 꼬는 거죠. 왼쪽으로 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좌연인데요. 네, 이렇게 얘는 이렇게 S는 이렇게 꼬고 있고요. 네,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꼬고 있어서 Z 모양입니다. Z 모양. 그쵸? 그래서 Z 꼬임은 좌연입니다. 이걸 잘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네,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네,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합사 또는 합연사라고 하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단사를 여러 번 이제 단사를 꼬아서 만든 것을 합사라고 얘기했는데요. 합사를 만들 때는 지금 먼저 기본이 되는 단사를 하연이라고 하고요. 하연이 된 다음에 단사를 다시 꼬는 것을 상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들은 거, 이건 예입니다. 예로 들은 것은 하연을 Z꼬임을 했네요. Z꼬임. 하연을 Z꼬임을 했으면 상연을 S꼬임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하연이 S꼬임이면 상연은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Z꼬임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최초 단사를 하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합사를 만드는 것을 상연이라고 합니다. 하연을 Z꼬임을 하면 상연은 S꼬임.
하연을 S고임을 했어요. 상연은 Z고임 이렇게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의 제조 공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제조 공정은 방적을 하는데요. 스테이플 섬유로 실을 제조하는 공정이고요. 네, 실 섬유의 제조 공정에서 직접 실을 만드는 방법, 견사와 인조 섬유가 있습니다. 방정의 원리는 섬유를 배열을 하고요. 아주 가늘게 늘립니다. 그런 다음에 가열. 또 가늘게 뽑고 또 가늘게 뽑고 그러면서 꼬임을 주고 또 가늘게 뽑고 꼬임을 주고 이 가늘게 뽑는 거를 한 번에 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가늘게 뽑고 또 가늘게 뽑고 또 가늘게 뽑고 꼬임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의 단계에 걸쳐서 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천둥이 치네요. 네. 이로써 제가 언제 이걸 찍고 있는지 아시겠네요. 요즘에 최근에 비 온 적이 없었는데요. 네. 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실의 굵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조금 복잡해요. 이거 역시 잘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실은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굵기를 저희가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핸드폰은 여기 지금 이게 뭐 얼마인지 우리가 뭐 자를 센치를 재면 되는데요. 실은 너무나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장식 번수와 항중식 번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항장식은 먼저 필라멘트사의 경우 항장식을 이용하는데요. 항장식, 한자죠. 항상 뭐를 길이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무게입니다. 그럼 단위 길이를 얼마나 하고 있냐면 9km. 네, 미터로 하면 9,000m죠. 네, 일단 9km의 실을 먼저 뽑아요. 네, 이렇게 해서 9km를 재서 이만큼 뭐 되겠죠. 그거를 저기 무게 다는 데다 올립니다. 저울에 딱 올립니다. 저울에 올려놓더니 9km의 실이 1g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데미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이렇게 했어요. 뽑아서요. 9km 이거를 저울에 달았더니 20g이 됐어요. 그러면 20데미어라고 하고요.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위랑은 좀 다르죠. 이게 항장식이고요. 필라멘트 사이의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해서 항중식. 중식은 뭐를 고정을 한다는 거죠? 네, 무게를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무게당 길이인데요. 그래서 1파운드의 실, 1파운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위예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1파운드는 453.5g. 알 수 없는 그런 단위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몇 g인지. 일단 어쨌든 1파운드가 무게에 해당되는데요. 1파운드의 실을 이제 저희가 저울을 갖다 놓고 1파운드의 실을 이렇게 달아요. 이게 막 이만큼 있는데 이게 1파운드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의 길이를 잽니다. 이 실의 길이를 쟀더니 1타래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안 쓰는 단위죠. 네. 1타래는 840야드고요. 이 840야드는 1야드는 92.44cm래요. 1타래는 이만큼 100천만 네, 76,809.6cm래요. 이거 역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위인데요. 어쨌든 1파운드의 실을 저울에서 달았어요. 그거를 길이를 쟀더니 1타래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1번수라고 합니다. 표시로는 1S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또 다시 1파운드의 실을 저울에 달았어요. 그걸 길이를 쟀더니 20타래가 됐어요. 20번수입니다. 표시는 20S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 함장식 단위 길이당 무게는 숫자가 작을수록 어떤가요? 네, 가능식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1파운드, 그러니까 단위 무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길이를 재는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굵은 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항장식은 필라멘트사에서 이용을 하고요. 항중식은 방적사에서 이용을 합니다. 이 외에도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번수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의 특성, 실의 종류, 그 다음에 실의 꼬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실의 굵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 보시길 바라고요. 또 교재를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동영상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